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관리기술사 효율 극대화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영상은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개인적인 공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달 방식을 저는 기술사 공부를 요리에 빗대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술사를 요리사로, 그리고 기술사 시험을 요리 경연대회로, 그리고 기술사 답안을 제출 요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기술사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토픽을 늘린다는 것과 같거든요. 즉 내가 아는 IT 지식을 많이 넓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요리로 따지면 재료를 모으거나 레시피 공부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요리는 사실 직접 해봐야 늘어요. 그럼 저희 기술사 공부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기술사 답안 작성 연습을 자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극대화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정리 노트를 1교시 답안 형태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요리로 따지면은 생선 요리를 배울 때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데코레이션까지 해보는 거예요. 생선을 어떻게 놓으면 더 예쁘고 어떤 애랑 같이 놓으면 좀 더 맛있는지. 즉 정리 노트를 아예 답안지의 형태로 저는 정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이냐? 바로 시험에서 실제로 가독성과 표현력이 좋아져요. 왜냐면 내가 아는 토픽이 나왔다고 하면은 내가 이미 이것의 답안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뭐 템플릿은 어떻게 쓸지, 도식은 어떻게 그릴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 답안지에다가 제가 정리 노트에 있었던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 단축도 덤으로 주어져요.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부분을 공부하지 않게 돼요. 이게 왜냐면 기술사 공부는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토픽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게 공부를 하세요. 근데 실제 시험 답안지에 보면은 아는 거의 절반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공부에 집중을 하고 공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깊게 고민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답안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답안의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답안의 지면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무한하지 않고 좀 임팩트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분은 아예 배제하고 답안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교시 2단락의 품질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이게 왜냐면 이건 앞에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답안에 쓸 수 있는 지면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제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사람 심리가 내가 아는 부분을 잘 녹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2단락에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함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리 노트를 업데이트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1교시 2단락에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함축적으로 표현력 좋게 가독성 있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번 항목이 계속 선순환을 이루면서 시너지가 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2교시, 4교시는 어떻게 하지? 1교시대로만 정리를 하면 2교시, 4교시 답은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 부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1교시 형태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답안지로는 실제로 1.3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1단락에는 정의 및 도입 배경, 2단락의 상세 설명, 3단락에 보통 전망 및 동향 이런 걸 쓰게 돼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단락이 굉장히 고품질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저는 솔직히 2에서 4교시 답안 3.5페이지만 똑같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의 및 도입 배경 기존에 썼던 거 조금 더 풀어서 쓰면 되고 4단락의 전망 및 동향도 조금 풀어서 쓰고 2단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품질로 썼기 때문에 2단락에 1교시에 썼던 가, 나 부분이 각각 한 단락으로 쓸 만큼 내용이 많이 나와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보통 2에서 4교시 답안은 4단락에서 4단락에서 5단락 정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지막 단락을 어떻게 쓸지 좀 고민이 돼요. 근데 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2교시, 4교시는 보통 질문이 그냥 토픽으로 딱 던져지는 게 아니라 질문이 몇 개로 나눠서 자세하게 나와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겪어봤던 거는 보통 저희가 어떤 토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토픽에서 저희가 1교시에서 정리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2에서 4교시에도 쓰여지게 돼요. 근데 약간 자유도가 없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 및 도입비용을 첫 번째로 쓰고 아예 그냥 2에서 4교시 질문 자체가 2단락의 상세 설명을 하게끔 질문이 유도돼 있고 3단락의 전망과 동향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또 여기서도 마지막 단락을 어떻게 쓸지 고민이 돼요. 그럼 결국 저희의 화두는 마지막 단락을 어떻게 쓰냐예요. 이 마지막 단락이 저희가 정리해온 정리 노트에는 없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단락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바로 토픽 연결하기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부 시간도 굉장히 줄여주고 답안의 신선함과 퀄리티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교시의 마지막 단락 1교시의 마지막 단락 부분 뭐 향후 전망 이런 걸로 썼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신선하지 않고 임팩트 주고 싶다면 1교시의 마지막 단락도 이걸로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빗댔을 때 1교시에 만약에 그냥 돈가스라는 게 토픽으로 딱 던져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돈가스. 그럼 보통 저희는 기술사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 단락을 어떻게 쓸까 고민해보면 돈가스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써요. 좀 뭐랄까 돈가스가 나중에 산업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돈가스 종류가 뭐 어떤 게 또 새로 나온 게 뭐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로 쓰게 됩니다. 돈가스 토픽의 틀에 갇혀서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부는 열심히 하고 깊게 공부했지만 임팩트는 그렇게 있진 않아요, 사실. 저는 이 방법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간에 토픽을 많이 공부를 열심히는 했지만 단기간에 합격을 하려면 이 방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저희가 심도 있게 공부를 못했다고 했을 때는 카레 돈가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돈가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카레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돈가스를 심도 있게 공부해서 마지막 단락을 쓰기보다는 내가 아는 카레라는 토픽을 가져와서 짬뽕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레 돈가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마지막 단락에 쓰는 거죠. 돈가스가 새롭게 변모해서 카레랑 합쳐져서 이런 카레 돈가스가 탄생이 됐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냐면 활용성이 극대화되고 좀 신선해요. 마지막 단락에 계속 돈가스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단락에도 돈가스 얘기하는 것보다 카레 돈가스 얘기를 하면 조금 다른 영역이네, 좀 신선하네. 그리고 당연히 다른 곳에서 다른 토픽, 카레라는 토픽을 가져왔기 때문에 쓸 말도 좀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활용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카레 돈가스를 준비를 하면은 위에 그냥 돈가스를 심도 있게 공부한 것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카레 돈가스는 돈가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쓸 수 있지만 카레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쓸 수 있어요. 즉 하나를 준비해서 여러 문제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엄청 중요시 생각했거든요.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하고 잘 준비해 놓은 내 컨텐츠를 웬만하면 히트를 시켜주는 게 좋잖아요. 여러 문제에.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썼습니다. 조금 더 기술사스럽게 기술사 토픽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I는 저는 자율주행이랑 엮어서 하나를 준비했고 마지막 단락을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것도 애자일이랑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엮을 수 있는 토픽을 잘 생각을 해봐서 그 두 개를 각각 연결해서 다 연결을 해놨어요. 근데 연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두 개씩 연결할 때 먼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리 노트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최신 동향, 뭐 전자신문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 최신 동향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잘 짬뽕을 시켰어요. 팩트 기반으로 일단 짬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제 인사이트를 한 스푼 얻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팩트로 말하고 마지막쯤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네들의 기술이 이렇게 융합이 돼서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건 제 의견이잖아요. 그리고 갈 것 같다는 것은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팩트 기반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의견에 약간 무게가 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채점하시는 분도 이 기술자는 단순히 객관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공부량의 절반이 되죠. 왜냐하면 AI 관련된 주제가 나왔을 때 마지막 단락을 준비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마지막 단락을 각각 준비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친 하나의 컨텐츠만 준비를 하면 양쪽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나름 이것을 인사이트 있게 내 의견도 넣고 또 최신 동향이랑 버무려 잘 버무렸기 때문에 신선한 답안이 작성이 돼요. 저는 이렇게 하면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정보관리 기술사를, 이건 제 개인적인 공부 방법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공감이 되셨다면은 이 팁으로 같은 공부 시간에 더 좋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팁이 디딤돌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술사 시험에 꼭 패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실제로 제가 시험 봤을 때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컨텐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